네, 안녕하세요. 키출판사 이서연입니다. 저희가 그 4번에 걸쳐서 라이브 세미나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요. 오늘 그 마지막이에요, 벌써. 그래서 그 4번째 세미나 시작을 할 거고요. 주제는요, 그 홈스쿨링으로 기초 파닉스부터 가르치기라는 주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제 대상은요, 유아부터 초등 1학년 정도 아이들과 집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교재랑요, 그리고 집에서 아주 쉽고 간단하게 적용할 수 있는 활동들 몇 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시작하기 전에요, 우리 파닉스를 지금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서 우리 어머님들 어떤 말씀 해주시냐면은 우리 아이는 뭐 알파벳 정도는 다 알아요, 다 뗐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알파벳을 안다 라고 하는 거 어떤 건지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우리 알파벳을 안다라고 하는 거는요, 그 알파벳 그 이름, 그쵸? A라는 그런 이름, 그리고 알파벳 모양, 또 알파벳 소리, 이런 것들을 다 구별하고 인지할 수 있는지, 그러한 것들을 알고 있을 때 알파벳을 안다라고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알파벳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요, 자, 여기에 이렇게 A라는 대문자가 있고요. 또 소문자 A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대문자, 소문자, 레터 모양이 어떻죠? 달라요. 레터 모양이 각각 다른데 얘네들을 부르는 이름은 똑같고요. 또 A가의 대표 음가 에라는 사운드를 갖는다는 거는 대문자든 소문자든 똑같다. 그러면 모양은 다르고 소리와 이름은 같다. 그러면은요, 이러한 알파벳 각 레터 26개 레터의 대문자와 소문자 그 모양을 구별하고 그 소리와 또 이름을 인지하는 것은 그렇게 말처럼 엄청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지점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요. 아이가 재미 위주의 알파벳 영상을 보거나 그런 영상들을 볼 때 알파벳 노래를 이렇게 흥얼거리고 이렇게 잘 한다고 해서 알파벳을 다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뜨끔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요, 다시 한번 알파벳을 빠르게 학습하고 파닉스로 넘어가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릴게요. 저희 키출판사 교재에서도요, 알파벳을 학습할 수 있는 교재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알파벳 키라는 책이 있는데요. 자, 이 책을 좀 이렇게 유아를 위한 알파벳 교재니까요, 좀 학습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책 안쪽에 보면은 우선은 앞쪽에는요, 자, 이렇게 보시다시피 사운드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쯤부터 보면은 names라고 해서요, 앞부분은 sounds, 그리고 중간부터는 names에 관련된 부분들을 나누어서 학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사실은 이제 그 글자라는 것 자체도 소리를 어떻게 기호화한, 형상화한 것이 글자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어떠한 글자, 언어 학습을 할 때는 그 소리에 대한 그 인지, 그 다음에 소리에 대한 반복 노출을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모양이라든지 이렇게 이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들어가시는 게 더 바람직한 학습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책 안쪽에 이렇게 보면은요, 뭐가 있냐면 이렇게 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 알파벳 라이팅 노트라고 해서 알파벳 쓰기 노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쓰면서 또 알파벳의 그 쓰기 순서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같이 학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질문은요. 자, 파닉스를 꼭 해야 하나요? 안 해도 영어 잘하는 애들 많던데요. 라는 질문이에요. 그 우선은 그 파닉스라는 그 정의가 뭘까요? 우리 뭐 논문도 보고 또 여러 문헌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어떻게 좀 명시가 되어 있냐면 Phonics is the connection between the letters and sounds of English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소리랑 철자의 관계를 학습하는 것인데요. 우선은
대부분 영어를 시작해서 영어 읽기까지 갈 때 그 학습 순서를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알파벳, 파닉스, 그리고 리딩 이런 순서로 많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 파닉스라는 거는요, 우리 영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학습자에게 영어를 조금 더 빠르게 읽게끔 도와주는 학습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 학습 방법을 예전부터 막 이렇게 아이들한테 해봤더니 그게 너무 효과적이란 말이죠. 그리고 굉장히 유효하기 때문에 파닉스의 그 효과가 좋아서 마치 파닉스가 영어를 읽을 때 꼭 들어가야 하는 학습 순서, 즉 학습 절차인 것처럼 이렇게 굳혀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원래는 그 어떤 학습 순서가 아니라 어떤 학습 방법, 그런데 그 학습 방법이 굉장히 유효하기 때문에 그 학습 순서처럼 그렇게 고착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기 때문에 그 파닉스를 꼭 해야지 영어를 읽을 수 있다 라는 개념보다는요, 어떤 철자와 그 발음의 연관성을 학습함으로써 영어 학습을 조금 더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두 번째 질문 한번 볼게요. 두 번째 질문은요, 그 파닉스 교재 중에서 그 어메이징 파닉스와 파닉스 키 그 두 개의 책 중에서 어떤 교재가 나을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우선은 저희 키출판사에 있는 파닉스 교재들이 한 3종 정도가 있거든요.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그 파닉스가 스타트다 라는 교재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어떤 교재가 있냐면 이렇게 파닉스 키라는 교재가 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어메이징 파닉스라는 교재, 이렇게 3종이 있어요. 그래서 이 3가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 좀 이제 고민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은요, 그 연령에 따라서 선택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질문에서는 어메이징 파닉스랑 파닉스 키 중에서 어떤 교재가 나을까요? 라고 여쭤보셨는데요. 우선은 아이가 유아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그 파닉스 키를 먼저 좀 우선적으로 추천을 드려요. 파닉스 키 같은 경우는요, 우리 유아 4세에서 한 6세 정도 유아를 대상으로 해서 설계된 교재고요. 또 가장 처음 시작하는 어떤 가장 쉬운 파닉스 교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흔히 이제 유아기에는 그 언어 습득이 굉장히 빠르다라고 그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런 것이 가능할까를 생각해 보면은 당연히 외국어에 대한 부담감이나 두려움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렇게 유아기에 빠른 언어 습득이 가능하게 하는 2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은 첫 번째는요, 모티베이션, 동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적절한 컨텐트. 그러니까는 유아가 할 수 있을 법한 그 알맞은 적절한 그 인풋을 만났을 때 유아는 재미를 느끼게 되고요. 그러한 재미를 느끼면 어떻게 자연스럽게 영어 학습을 할 수 있는 모티베이션, 그 동기가 발생을 하겠지요.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중요한 조건들을 고려해서 파닉스 키를 설계했기 때문에 그 유아한테 굉장히 적합한 교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파닉스 키 같은 경우는요, 한 권이 이렇게 보시면 두께가 정말 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파닉스를 이렇게 책을 쭉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한 권을 금세 이렇게 끝내고 내가 끝냈어 라는 어떤 성취감을 빠르게 얻을 수 있는 교재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파닉스 규칙들을 굉장히 세분화해서 아이가 할 수 있는 정도의 양만 넣어놨기 때문에 어떻게 10권으로 조금 구성되어 있다라는 지점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각 권에 이제 보면은 그 유닛 하나에 제시되어 있는 단어들이요, 이렇게 2개나 아니면 여기 보시다시피 3개 정도로만 제한을 뒀어요. 이제 사실은 왜 그러냐 하면은요, 그것도 이유가 있거든요. 그 파닉스
규칙하고 소리를 반복해서 듣고 이제 활동을 해야지만 완전하게 그 규칙에 대해서 인지를 할 수 있게 되고요. 대신에 문자에 대한 부담감을 이제 줄이기 위해서 단어 수를 제한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유닛을 구성하고 있는 활동들도 좀 살펴보면은요. 자, 이렇게, 자, 1권이고요. 첫 번째 유닛을 딱 열었더니, 보시다시피 이게 뭐야, 글자도 없고 뭐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페이지에 문자를 두지 않은 이유는요. 소리를 먼저 경험하고 소리에 익숙해져라 라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아이들이요, 책을 읽는 것을 그 읽기까지 갈 때 사실은 읽는 것은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듣는 게 먼저 선행돼야 돼요. 듣는 게 굉장히 더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먼저 문자까지, 소리랑 문자까지 같이가 아니라 소리 먼저 하고 나서 그게 적절하게 인지가 됐을 때 소리와 문자를 연결해서 다시 학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었고요. 즉, 첫 번째, 두 번째 페이지에서는요, 음소 활동을 같이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 보시면 QR을 찍으면 이제 MP3 그 원어민 음원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라이밍 그 사운드죠. at 라는 사운드를 배우면서 at, cat 이렇게 나오게 되고 밑에 단어도 at, hat 이렇게 나오게 돼요. 자, 그러면은요, 여기에서 아이가 여러 번 이런 소리를 들은 다음에 또 여기에서 음소인지 활동을 좀 연결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cat라는 단어가 그러면 하나하나씩 음소를 구분하면 어떻게 될까? at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맨 첫 사운드는 뭐지? 소리가 나고요. 맨 끝 사운드는 뭘까? 소리가 나고요. 그쵸? 그러면 맨 첫 번째 사운드를, 맨 첫 번째 소리를 뺀 나머지는 뭐지? at. 맨 끝 소리를 뺀 나머지는 뭘까? 그죠? 이런 식으로 그 단어 하나, 소리 하나를요, 음소로 각각 분류도 해보고요. 끝소리, 첫소리를 인지하는 활동들, 이러한 활동들이요, 음소 활동이에요. 그래서 이 음소 활동은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이 매 유닛, 첫 번째, 두 번째 페이지에서요, 그러한 활동들을 많이 노출시켜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리와 비로소 문자를 연결해서 문자 학습을 하게 되고요. 뒷부분에 나와 있는 거는 줄긋기, 스티커 붙이기, 따라쓰기, 똑같은 단어 고르기 이러한 여러 가지 활동으로 반복 활동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문장으로까지 조금 연결하는 그러한 형태로 하나의 유닛이 한 10페이지에서 12페이지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아주 작은 규칙, 하나의 규칙에 2개 내지는 3개의 단어들을요, 여러 번 반복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완전 학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요. 만약에 이 질문 주신 어머님, 아이가 그 유아라고 한다면은요, 파닉스 교재 중에서 그 파닉스 키를 우선적으로 선택해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파닉스 키는요, 그 온라인 부가 자료가 또 있어요. 그 englishbus.co.kr에 들어가시면요, 온라인 부가자료 워크시트들이 쭉 있는데요. 저는 워크시트를 개별로 이제 프린트하셔서 이제 보시면 되고요. 또 특별하게 이렇게 조금 제본을 좀 해봤어요. 스프링 제본, 그 제본소에 가서 한 2,000원 주고 스프링 제본을 했거든요. 여기에서 아이가 이제 한 유닛을 끝나면은 매일매일 이제 해당하는 유닛의 워크시트를 할 수 있게끔 유도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요, 파닉스 키는요, 원어민 강의가 또 있으니까요, 원어민 강의도 잉글리시버스 그 사이트에서 함께 좀 확인을 해 보시고요. 같이 수강해서 병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닉스 키는 6개월 과정으로 해서 1권부터 10권까지 끝낼 수도 있고요. 12개월 과정으로 끝낼 수도 있어요. 아이에 따라서 조금 조절하시면 되겠는데요. 우선은 매일 학습한다라고 했을 때 한 주에 한 유닛 2개씩 정도 나가는 게 가능하고요. 그 유닛 2개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한 유닛이 이제 10페이지에서 한 12페이지 정도로
정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학습할 때 어떻게 한 5페이지에서 6페이지 정도 학습을 하면 좋아요. 자, 그러면은 한 번 학습할 때 어떻게 유닛 반 개 정도를 나갈 수가 있고요. 이틀에 유닛 하나 정도를 나갈 수가 있겠다. 그래서 매일 학습하면 그 한 주에 유닛 한 2개 정도씩 나가게 된다. 그리고 유닛을 마치면 워크시트를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12개월 과정으로 하겠다라고 하면은 주 2회를 만약에 학습한다라고 보면 한 주에 하나의 유닛 정도를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짜서, 근데 그 학습 스케줄이라는 것은요, 아이의 성향, 또 아이의 다른 학습 스케줄에 따라서 좀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한테 맞게끔 좀 조절해서 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다음 질문은요, 그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엄마입니다. 그 알파벳은 다 알고 있고요. 그 파닉스부터 공부를 시키려고 하는데 학습 능력은 좀 있는 편이에요. 어떤 교재로 가르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말씀 주셨어요. 제가 지금 파닉스 키 그 유아 대상으로 하는 거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이라고 하니까 제 생각에는 어메이징 파닉스를 같이 진행하시면 어떨까요? 지금 어메이징 파닉스 같은 경우는요, 예비 초등부터 초등 저학년 학습자를 위한 교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제가 교재를 조금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자, 여기에 보시면요, 이렇게 교재가 있고요. 이 교재는 1권부터 4권까지 4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그 본책이 있고요. 그리고 짜잔, 이렇게 워크북이 북인북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워크북 함께 활용하시고요. 자, 이 페이지 한번 넘겨서 볼게요. 첫 번째 유닛을 이렇게 보니까요. 자, 첫 페이지에는 우리 여기에서 지금 학습 목표로 다루는 발음들, 그리고 그 파닉스 규칙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자, 이 파닉스 규칙으로 적용할 수 있는 단어들을 여기서 학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단어를 연습할 수 있는 페이지들이 나오겠지요. 또 그 페이지, 그 단어들을 연습하게 되면은 어떻게 문장으로 또 어떻게 될 수 있는지를 보고 스토리 리딩까지, 파닉스 스토리 리딩까지 이렇게 연결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어요. 특히나 이 첫 페이지에서는요, 아이들이 이제 발음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QR을 찍으시면은요, 영상이 나오는데요. 무슨 영상이냐면은 원어민 그 발음이랑 그 다음에 찬트 영상이 나오거든요. 그거를 같이 보고 나서 그 충분하게 발음을 인지하고 나서 하면은요, 그 뒷부분 활동들은 아이가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첫 번째 그 라이브 방송부터 지금까지 계속 강조드린 부분이 뭐냐면은 그 단어 그리고 반복 학습, 이러한 지점이었거든요. 그 파닉스도 마찬가지예요. 이 파닉스 규칙, 그리고 파닉스 규칙을 단어로 적용하면서 그 단어들에 대해서 자주 만나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뒷부분에 보시면은, 자, 이렇게 플래시카드가 있어요. 이 플래시카드 이렇게 그 가위선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위선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모아서 아이들이 학습한 파닉스 규칙 그리고 단어들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좀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고요. 또 여기에 보시면요, 워크북이 있잖아요. 자, 워크북에서는요, 쓰기 활동을 이렇게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교재가 이제 예비 초등부터 초등이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또 여기에서 있기도 한데요. 아이들이 그 단어, 그 파닉스 규칙을 배우고 단어의 개수도 적지 않아요. 9개 정도의 단어를 배우고 나서요, 어떻게 문장 그리고 스토리 리딩까지 연결하면서 또 워크북에서는 쓰기 활동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조금 통합적인 리터러시 활동들이 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잉글리시 버스 그 사이트에요, 그 온라인 학습 자료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 학습 자료 조금 확인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구글 플레이에서 그 전용 앱을 또 다운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것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더 뭐가 있냐면은요, 자,
이렇게 리더스북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1권에 해당하는 리더스북이 이렇게 5권이 있으니까요, 이 부분 역시 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제가 좀 전에 또 받은 질문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어메이징 파닉스랑 파닉스가 스타트다, 좀 비교해 달라는 그 질문이 있었어요. 자, 큰 차이는 뭐냐면요, 수록된 단어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우선은 파닉스가 스타트다, 이 교재 같은 경우는요, 뭐 초등 그 필수 어휘, 교육과정에서 지정하고 있는 필수 어휘를 파닉스 규칙으로 분석해서 분류해서 이 책에 다 수록을 해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파닉스 규칙을 배우면서 우리 영단어를 학습할 수 있는 초등 필수 영단어 학습 교재로 조금 더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신에 어메이징 파닉스는 그 파닉스 규칙을 배우고 나서 반복할 수 있는 어떤 활동들이 비교적 더 많이 수록되어 있다라는 그 부분을 조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반복 활동이 용이하다라는 지점을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다음 질문은요, 그 파닉스 키와 어메이징 파닉스 둘 다 공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네, 둘 다 공부하면 좋죠. 그런데 우선은 아이 연령하고요, 그리고 아이 그 인지 수준을 조금 먼저 좀 관찰을 해주세요. 그리고요, 그 수준에 따라서 둘 중 하나를 골라서 완전 학습시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하는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그 내용을 조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질문에서 조금 더 봐야 될 부분은, 자, 두 책 모두 공부한 뒤에 프리스쿨 스타터를 하면 너무 쉬울까요? 라는 지점이 있었는데요. 우선은 각 시리즈 파닉스 교재가 끝나고 나면 어떤 교재로 연결할 수 있는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파닉스 키 있죠? 지금 아까 어디 있죠? 여기 파닉스 키, 얘 같은 경우는요, 그 1, 2, 3, 4권이 끝나고 5권이 들어갈 때, 자, 5권이 들어갈 때, 자, 5권 책이 어떻게 생겼냐 하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5권이 들어갈 때 미국 교과서에 있는 리딩, 프리스쿨 스타터 가장 첫 단계거든요. 얘네 두 개 같이 병행해도 큰 무리가 없어요. 이렇게 같이 진행하시면 너무 좋아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요, 우선은 자, 여기 보시면 파닉스 키 그 커리큘럼 차트가 있는데요. 파닉스 키 1권, 2권에서는요, 그 단모음을 배우게 되고, 3권, 4권에는요, 컨소넌트, 단자음을 배우게 돼요. 그래서 1, 2, 3, 4권을 배우고 나서 딱 이 책, 미국 교과서에 있는 리딩 책을 보시면은 이렇게 해가지고요, 어떤 단어들이 나오냐면 cat하고 dog 이런 단어들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 단어는 뭐냐면 자음, 모음, 자음으로 조합된 단어들이죠. 그러면 아이들이요, 어때요? 이렇게 파닉스 키에서 봤던 어떤 그 규칙을 이 단어에 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접근해서 리딩까지 좀 연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병행하시면 너무 좋고요. 또 이제 그 어메이징 파닉스 같은 경우는요, 어메이징 파닉스 그 1권 있죠. 요 1권 시작할 때 그냥 바로 시작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메이징 파닉스 같은 경우는 예비 초등부터 초등 저학년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것은 즉 인지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 아이들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 1권 시작할 때 1권 같이 병행해도 큰 무리가 없겠다. 그리고요, 어메이징 파닉스 아니면 어메이징 파닉스 3권이 끝난 뒤에 그 3권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중자음, 연속자음 이런 거예요. 컨소넌트 블렌즈랑 다이어그래프스 같은 부분들이거든요. 그게 끝나고 나서 프리스쿨, 자, 교재 모습 보여줄게요. 프리스쿨 1권부터 6권까지 있는 요 프리스쿨을 병행해서 4권하고 병행해서 같이 진행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그렇게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가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요, 한 4가지 정도만 우선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부터 뭘 알려드릴 거냐면요, 아이랑 같이 홈스쿨링 하실 때 조금 그 파닉스 학습하면서 간단히 좀 진행할 수 있는 활동 4가지 정도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자,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은 너무 간단해요. 너무 간단해서 이렇게 그 종이 A4 종이에 제가 자른 거거든요.
그럼 종이 하나만 있으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죠. 제가 그 단어를 하나 써볼게요. 아이가 만약에 이렇게 단모음 I라는 단모음을 배웠다. 그리고 ig라는 어떤 라이밍 패턴을 배웠다라고 하면은요. 이렇게 이제 한번 쓰세요. 그리고 나서 자릅니다. 잘라가지고요. 이렇게 음소 인지를 먼저 시키세요. 소리가 나지요. 그 다음에 얘는 ig 소리가 납니다. 자, 합치면 pig라고 읽을 수가 있겠죠. 이게 익숙해지면은요, 또 한 번 잘라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잘라요. 그리고 나서요, 아이한테 이제 요 세 개의 레터를 조합해서, 퍼즐처럼 조합해서 pig 라는 단어를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아이가 퍼즐처럼 조합해서 pig라는 단어를 만들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하면은요, 사실은요, 철자인지가 정말 철자인지 반복 활동이, 리뷰 활동이 훌륭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또 확장하면 첫 소리를 뺐을 때 어떤 소리가 남을까? 그치요? 끝소리를 뺐을 때 어떤 소리가 남을까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바로바로 보여줄 수가 있다는 또 장점이 있을 수 있어요. 단어 하나만 더 해볼게요. 조금 긴 단어로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어떤 단어냐면 circle 이란 단어예요. 자, 이 단어도요, 이렇게 보면 좀 어려울 것 같지만 음소를 조금 이렇게 분할을 해줘 볼게요. 자, 이렇게 보면은 음소를 분할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되겠죠. or, I'm sorry, or, 그 다음에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어때요? 합치면 circle 이란 단어가 되고요. 요거를 어떻게 막 믹스해가지고 단어를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아이가 이런 부분들도 찾을 수 있어요. 맨 앞에 오는 C랑 그 다음에 중간에 오는 C랑 모양은 똑같은데 글자 레터는 똑같은데 소리가 첫 소리는 S 발음이 나고 중간에 오는 C는 K 발음이 난다라는 것도 어떤 시각적으로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인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음소 인지 활동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조금 더 쉽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비슷해요. 1번 활동과 유사한 목표를 가지는 활동인데요. 자, 두 번째 활동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우리 뭔가요, 이거? 편지 봉투거든요. 예, 편지 봉투는 이게 안에가 이렇게 뚫려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종이를 잘라서 여기에다 넣는데 그냥 넣지 않고요. 우리 학습했던 단어를 여기다 써가지고 여기에 넣어주세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앞에서부터 엄마가 천천히 빼줍니다. 그러면 아이가 어떤 소리가 나는지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런데 소리인지 알았더니 바로 뒤에 오는 레터가 요거였어요. 뭘까요? 라는 발음으로도 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보여주면서 소리를 발음을 조금 할 수 있도록 유도해주면 좋고요. 그리고요, 여기에서 우리 봉투가 이쪽 한쪽만 뚫려져 있잖아요. 그러면 뒤에도 가위로 이제 좀 잘라줘 볼게요. 자, 뒤에도 자른 이유는요, 우리가 이렇게 단어를 넣었을 때 앞에서부터 이렇게 음소를 인지하면서 읽을 수도 있지만요, 어떻게 뒤에서부터도 끝소리도 이렇게 끝소리부터도 인지하면서 읽어내는 그렇게 좀 활용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앞에서부터 읽기, 뒤에서부터 읽기, 그리고 끝소리, 그 다음에 첫소리 구별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간단한 도구를 활용해서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꼭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있잖아요. 읽기 유창성이 좀 약한 학습자의 대부분은요. 음소 인지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래서 초기 학습자한테는 중요한 것이 보는 것보다 듣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부분을 좀 인지를 하신다면 이런 음소 인지 활동 꼭 여러 번 아이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세 번째 활동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라이밍 월드 활동이에요. 우리 아까 전에 보셨다시피 이렇게
끝에 가군이라 그러죠. 끝소리가 같은 것들을 우리가 rhyming words라 그래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ham, jam 해가지고 얘네들은 끝소리 가군이 am으로 끝나는 rhyming words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는데 rhyming word 활동을 조금 리뷰하면서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저는 하나 뭘 어떻게 만들었냐면은요. 자, 이렇게 하나 만들었는데 자, 검은 색깔 이제 종이에다가 여기에 이제 홈을 2개를 팠어요. 그리고 이런 레터 스트립을요, 이렇게 이렇게 그 홈에다가 끼웠어요. 이렇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쵸? 할 수 있도록 홈에다가 이렇게 쭉 끼웠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다가는요, 그 보스리를 좀 붙여줬는데, 제가 저는 이제 아이들 그 티칭할 때 좀 사용하려고 좀 이런 식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얘도 이렇게 어떻게 했냐면은 좀 코팅을 했어요. 그래서 보관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만들어 두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배웠던 학습한 이제 라이밍을 붙이는 거죠. 아까 전에 ham, jam 이렇게 했었죠. M 사운드 여기다 붙입니다. 그러면요 아이가 이제 읽을 수가 있어요. z, m, jam 하고 읽을 수가 있고요. 그쵸? ham 하고 읽을 수가 있고요. 뭐 단어가 아니어도 돼요. 읽는 것에 초점을 맞추세요. fam 하고 읽을 수가 있겠죠. 또 마찬가지입니다. the, damn 하고 읽어내는 이러한 형태의 로 조금 반복 리뷰 학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 너무 만들기 어렵다고요. 제가 쉬운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똑같이 아까 2번 활동처럼 편지 봉투 이용할 수도 있어요. 자, 편지 봉투를요, 아까처럼 앞하고 뒤하고 이렇게 툭 자르세요. 잘라가지고 이렇게 잘랐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제가 이렇게 네모 구멍을 좀 냈거든요. 그리고 뒤에는 그냥 매직으로 M이라고 써줬어요.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종이를요 길게 연결하셔가지고요 거기를 띄엄띄엄 알파벳 레터를 쓰는 거예요. 저는 좀 더 잘 보이라고 이렇게 프린트를 했고요. 여기에다가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이 봉투 안에다가 얘를 넣는 거예요. 예. 넣어가지고요. 자, 이런 식으로 그쵸? 이렇게 자, 넣어주면서 아이가 읽을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면 좋겠죠. 자,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또 이제 뭐 다른 rhyming word, 뭐 at라는 것도 이렇게 똑같이 편지 봉투를 이용해서 간단히 만드셔가지고 아이랑 좀 리뷰할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활동 말씀드릴 텐데요. 마지막 활동은요, 우리 시중에서도 파는 거예요. 그 파닉스 그 플립북이라고 아세요? 이렇게 넘기면서 아이들 읽게끔 도와주는 그 플립북이 이제 시중에 많이 파는데요. 우리 집에서도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수첩 3개만 있으면 되거든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수첩 3개를요. 준비를 하시고요. 여기 제가 하드보드지예요. 이렇게 하드보드지인데 하드보드지 위에다가 어떻게 수첩을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제가 이거 수첩 문구점에서 1,000원 주고 샀어요. 그래서 3,000원이면은 이거 만들 수가 있고요. 이 하드보드지 이거 따로 사기 조금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 택배 집에 많이 오잖아요. 택배 박스 튼튼한 거 그거 이용해서 붙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 3개를 붙이면 제가 먼저 한번 붙여볼게요. 뒤에 제가 양면 테이프를 미리 붙여놨고요. 양면 테이프를 뜯어가지고 붙입니다. 자, 이렇게 3개를 붙이는 이유가 있는데요. 자, 맨 첫 번째 수첩하고 마지막 수첩에는요 자음을 써줄 거예요. 자음 발음을 써줄 거고요. 중간에는요 모음 발음을 써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 파닉스 발음 차트가 있는데 제가 좀 보여드리면 이 차트에 대해서는요 제가 아까 그 11시 라이브 방송에서 조금 말씀을 드렸어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이 방송들 모두 다 끝나고 나서 추후에 저희 그 키출판사 유튜브에요. 그 라이브 방송했던 것들 다 올려드릴 거예요. 만약에 11시 방송 놓치셨다면 다시 좀 확인을 하셔가지고요. 파닉스 규칙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얘네들 한 칸에 있는 게 같은 소리가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냥 자음 써준다 그랬죠. 요 첫 번째 칸에 자음 이렇게 쭉 써주세요. 자음 발음 요거 표 참고하셔가지고 자음 발음 쓰고요. 뒤에도 어떻게? 자, 맨 뒤쪽에도 자음 발음 써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중간에는 어떻게? 모음 발음을 여기다가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제가 중간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중간 모음은요, 붉은 자로 해놨어요. 아이들 모음 정말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모음은 조금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붉은 자로 티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이거를 이렇게 넘기면서, 그쵸? 넘기면서 이렇게 발음을 할 수 있도록 해보면 되죠. 또 이렇게 쫙 넘겨가지고 또 발음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요, 만약에 이런 것들을요, 좀 게임식으로 유도해 주셔도 돼요. 이렇게 했더니 아이가 fan이라고 읽었어요. 와, 그리고 이 단어의 의미까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한테 플러스 2점 스코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아이가 하나 눈을 감고 하나 둘 셋 하고 넘겼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자, 이렇게 한번 넘겨볼게요. 넘겼더니 이 단어는 산이라고 읽을 수는 있겠는데 그 의미는 있지 않지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1점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랑 아이랑 게임하듯이 조금 리뷰 활동을 해도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여러 가지 활동을 소개해 드린 이유는요. 동일한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수단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런 활동들을 여러 번째를 하다 보면은 반복의 효과도 있지만요. 반복하는 그 수단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아이가 학습이 아니라 그 학습을 놀이처럼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학습 효과가 배로 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런 장점들이 있으니까 우리 집에서 우리 어머님들 조금 귀찮으시더라고요. 라도요 이렇게 간단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 제가 또 나중에도 또 많이 알려드릴 테니까 집에서 아이와 함께 꼭 활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도 조금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방송으로 다시 만나 뵙길 바라겠고요. 저희 키출판사 그 유튜브는요 이런 조금 유용한 정보들 많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잊지 마시길 바랄게요. 저는 다음번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